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네. 있죠. 이균행 네, 이기균 행인가? 형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균용입니다. 이균용. 이균용 네. 어쨌든 이균용 대법원장 네네.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는데 일반 장관들은 네. 한동훈 장관을 포함 일반 장관들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17명째인가 16명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네. 반대하는데 네. 16명인가를 인사청문 보고 채택도 없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네. 근데 대법원장은 그렇게 임명이 불가능해요. 네. 반드시 국회 표결을 맞습니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분 생각은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금 여러 가지 뭐 법률 위반도 나옵니다. 지금 네네. 현재 지금 이제 저 장면이네요. 청문회 하고 있는 네, 장면인 네, 것 그렇군요. 같은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뭐 증여세 문제라든지 네. 재산 문제라든지 재산 등록을 네. 몇 년째 누락을 해가지고 그게 몰라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간단히 있어요. 좀 정리를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지명한 거고요. 오늘 네.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 병원에 실려가시고 영장이 청구되면서 어제 하루는 국회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상적으로 뭐 상임위원회도 가동하고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되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씨의 처가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네. 재산 신고로 누락한 부분이 네.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고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도덕성이 집중적으로 점검이 될 텐데 또 서울 남부지법원장을 지냈잖아요. 네. 이때 이제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내부 다면 평가를 실시하는데 줄곧 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범 또 그다음에 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감형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렇죠. 논란을 일으킨 부분도 네,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기존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오늘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틀 동안 해요. 오늘하고 네. 내일 하게 되는데 임세은 소장은 민주당이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럼 표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법원장은요 무조건 저희가 임명 거부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부해야 되고요. 뭐 나머지 장관은 저희가 거부를 그러니까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거부하면 안 대통령이 돼요. 임명을 못합니다. 못해요. 네. 이건 무조건 거부해야 네. 되고요. 네. 너무 문제가 많고 참 이 정부는 인재풀이 딱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부해야 된다고 보고 예. 지금 나머지 장관들 세 분. 그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즌 2라는 그 하는 그 장관분들 인사청문회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임명할 거거든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임명 어차피 할 건데 임명하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법적인 문제들 낱낱이 밝혀서 국민께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장관 후보자 분들이 분명히 이른바 윤한 바이러스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건 뭐냐? 그냥 국민 무시하는 거. 그 윤한은 제가 뭐 우리 시청자 분들께 윤석열 대통령과 남기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아닌 것 그런 같은데. 거죠? 다른 아닌 것 약간, 같은데. 다른 아닌데 그렇습니까? 뭐 장관인 것 근데 같은데. 비슷합니다. 뭐 그래서 그 해임권에도 바이러스가 걸렸으니까? 다 이렇게 주입되신 분들이라 저는 보여져서 네. 비슷한 태도를 보일 거고 저는 그래서 국민이 낱낱이 면면을 이 정부의 민낯을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인사청문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뭐야 이정원 앵커는 이거 통과시켜야 돼요, 아니면 부결시켜야 돼요? 대법원장 네. 철저히 검증해야 되죠. 네, 오늘과 내일 검증을 하고요. 그 동안에 나온 쟁점들만 해도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네, 명확하니까요. 그 명확한 것들을 증거를 좀 더 들이대면서 민주당이 좀 공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임세훈 소장이 말한 것처럼 이건 당연히 임명을 찬성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임명을 찬성해 준다고? 네, 그러니까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런- 채택이 어려워질 그동안에 거다. 그럼요. 그동안의 지금 말이 쟁점들. 약간 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첫째는 대법원장이잖아. 네. 예를 들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법원장이면 법을 어긴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몰라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잘못했다고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이걸 실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고의로 누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뭐 증여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법이 바뀐 줄 몰랐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네. 대단히 중요해요.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절친의 절친이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잖아.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 하면 되겠어요, 진짜? 네. 아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법원 법을 제일 컨트롤할 수 있는 대법원장 후보가 법을 몰랐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왜 모르는 거 합니까? 어. 모르는데. 이정은 앵커도 얘기했지만 법에 감형을 시켰잖아요. 성범죄 네, 관련해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대적 변화와 법이 어쨌든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범죄, 성추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문제화하고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저런 부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은 판결이 어떻게 되겠냐고 대체. 그러니까요.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느슨한 잣대로 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네. 봐요. 이거 눈치 무조건. 보면 안 돼. 제 말은 민주당이 또 눈치 볼까 봐 그래요. 대법원에 이렇게 중요한데 사법부의 수장이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소리 이따위 아하.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네. 게 제 말은. 네. 임세훈 수장 이런 소리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 좀 제발 민심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딱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그 야당에 대한 우리가 불편한 지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임명해 준다. 좀 그냥 야당 간판 내리십시오. 진짜. 예. 어쨌든 그런 점을 좀 네. 참차안해서 다른 정치적 계산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169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인데 그 야당 입법부에서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생각하면 행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그 권력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아니 지금까지 한번 입법부 눈치를 봤습니까? 국민 눈치를 봤습니까? 누구 눈치 본 적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근데 왜 입법부는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대체? 그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제 워딩이 아닙니다. 누구 어디에?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건 이 새끼가 누구냐? 소식. 누가 했냐? 이 새끼가 우리나라 아니, 국회라잖아요. 그만 얘기해. 이 XX를 해주세요. 아니 그분이 노딱 하셨어. 걸려, 노딱.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노딱 걸린다고 이 XX를 해주세요. 어쨌든 이미 예, 뱉었어요. 알았어요. 뱉었으니까. 예, 근데 그분이 이 말을 하셨죠?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음. 이거는 철저하게 상권 분립을 무시한 처사예요. 물론 우리가 이 XX가 우리나라 국회가 아니고 사실 미국 어딘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잖아. 저쪽 공식적으로. 우리는 정부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XX 국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국회 입법기관인 상권 분립의 하나의 견제 균형이 가장 중요한 입법기관이 이걸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네.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 눈치를 보거나 국회 눈치를 본 적이 있냐고요. 한번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무언 눈치를 이렇게 보는지를 잘못한 게 맞나? 왜 나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전라도 말로 뭔 눈치를 이렇게 본다요? 근게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되잖아. 그게요. 두 분 다 어떻게 네. 고향이 네. 그쪽이신가 보죠? 여기 팀장도 네. 그래요. 팀장도 그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동안에 제기됐던 문제만 해도 당연히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틀 동안 한번 제대로 인사청문회 진행하고요. 조목조목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지적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끝까지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